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6월 5일 목요일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일 목요일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야간 선물은 수요일 밤에 0.78% 급등했었고요. 목요일 야간장은 유렉스 야간장 종료로 열리지 않았고 6월 9일 월요일 KRX 야간장이 개시됩니다. 0.8% 목요일에 갭 상승 출발 후에 선물 기준 380도 넘어갔다가 밀리면서 1.63% 상승한 양봉 마감했습니다.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발표 있었는데요. 전월 50.7보다 0.4포인트 오른 51.1로 발표하며 시장 전망치였던 51을 상회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고객 유치에 나서면서 전체적인 공급과 수요 모두 소폭 증가했지만 미중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 때문에 해외 수요는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 있었는데요. 7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2%에 맞췄습니다. 라가르드 22 총재는 무역 긴장이 악화되면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기본 전망보다 낮아지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해결된다면 높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다가오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 연설과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이사 연설도 있었는데요.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는 5월 고용 지표가 견조하다면서도 올해 금리 인하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이사는 고용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면서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모두 나타난 것은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목요일 장후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매출이 150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1.58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전망치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금요일 장에서 5% 정도 하락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미국 5월 고용보고서도 나왔는데요. 5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 13.9만 명으로 전월 14.7만 명에 비해 감소했으나 예상치인 12.6만 명보다는 많아졌습니다. 실업률은 4.2%로 동결되었고요. 웰스파고는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들이 고용과 해고 모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게 하며 향후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준은 더 명확하고 지속적인 물가 하락을 확인하고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함을 언급했습니다. 6월 9일 런던에서 베센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가 중국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과 만나 2차 고위급 협상을 갖는다고 트럼프 SNS를 통해 전해졌으며 이번에는 히토류 수출 재개가 핵심 의제로 부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나스닥은 지난 2월에 만들었던 직전 고점, 자 여기 부근이죠. 지난번에 저 위에서 분산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였던 상단 요 부분을 지금 향해서 이걸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저항으로 작용할 것이냐가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빠르게 상당히 빠르게 데드 크로스를 골든 2240 데드에서 골든으로 상당히 빠르게 V턴이 나왔죠. 변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아주 빠르게 발생한 뒤 강세 흐름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때 겪었던 이 매물벽을 통과할 수 있을지가 이제 6월에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 기대감에 따른 우리 증시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총 30조 원대의 추경, 1차 14조, 2차 20조 가량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추경과 2, 3주 내 상법 개정안 통과,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시행 기대에 따른 매수세가 빠르고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급등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주사, 금융주, SK 하이닉스 주도로 글로벌 증시에서 단연 돋보이는 2주가량을 보냈고요. 하지만 제일 강력하게 올라왔던 기간인 5월 22일부터 자 여기 얘기하는 건데요. 자 5월 22일부터 여기 이제 눌렸을 때부터 자 요렇게 요 10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선물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매도했다라는 거죠.
요 기간 동안 선물 순매도 1343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번 상승은 철저히 현물, 현물 자체도 외국인은 올해 누적으로는 매도입니다. 수조 원대 매도고, 그 다음에 현물, 최근의 현물과 그 다음에 콜옵션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따라서 선물 기반이 없어서 자칫하면 삐끗거리기 쉬운 구조이긴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상승장의 클라이막스였던 20년 12월 말, 요거 연결 선물로 놓고 잠깐 보면요. 거슬러 올라가서 요때를 볼까요? 요렇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최고점이었죠. 1월 11일, 21년 1월 11일이 최고점이었던 때, 그걸 만들었던 마지막 팬데믹, 요거 3월 19일, 20년 3월 19일에 추락한 다음에 이제 V턴 나와서 쭉 올라왔던 그 시기의 클라이막스였던 여기. 여기가, 요 구간이, 요렇게 해당하는 구간 있죠. 여기가 보시면 20년 12월 23일부터 21년 1월 11일까지의 구간인데, 요때 외국인은 오히려 선물을 대량 매도했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는 요 기간 동안에 4조 2350억 원을 기록하며 차익을 했고요. 같은 기간 현물은 7천억 가량 사실 사들이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삼성전자 주도로 동학개미 운동이 워낙 강력해서 개인이 코스피를 5조 8천억 원을 사들인 시기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7천억 현물 매수는 그리 상대적으로 커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당시에도 외국인은 해당 기간에서 콜옵션을 250억 이상 사들이며 롱 포지션 익절을 하면서 콜옵션으로 시장을 따라갔습니다. 지금 요 시기 동안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요 급등 시기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보다는 콜옵션으로 끌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돋보였죠. 지금 월물 콜옵션과 미니 콜옵션이 합쳐지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를 집중 포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급 구조가 아주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외국인이 선물을 땡기면서 올리는 구조가 아닌 것은 유사하며, 이는 상승세가 장기화되기 어렵기에, 상승세가 장기화되려면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6월 만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 이후로 9월물으로라도 크고 연속적으로 잡혀서 선물 중심의 누적 포지션을 상방으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6월, 7월에는 만기 이후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와 포지션 형성이 이루어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7월 초가 되면 4월 10일부터 90일간 주어진 관세부과 유예 일정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불확실성이 또 높아지기도 쉽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는 신정부의 등장으로 추경 등 각종 부양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기대하며, 시장이 유동성이 단기간이라도 풍부해진 상태를 어느 정도는 유지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이제 3, 4월에 보였던 내용에서 이제 변수가 발생한 거기도 하죠. 현재 대한민국 공식 국가 통계치 기준으로는 광의 통화량이라고 불리우는 M2는 3월까지만 현재 집계가 되어 있는데, 3월 통화량은 전월 대비 0.1% 정도인 3조 8천억 원이 줄어들어 23개월 만에 감소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잠깐 주춤거린 뒤 현재는 이제 6월이니까 현재는 다시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조금 더 늦게 나옵니다.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6월물로 놓고 분봉으로 놓고 본 다음에, 목요일 장입니다. 현충일 전날이죠. 오늘 아침, 이거는 목요일 아침에 판단 사항으로는 외국인 선물보다는 옵션을 메인으로 체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파생반 텔레그램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외국인은 월물 콜옵션, 선물이 아니라 월물 콜옵션으로, 개인은 위클리 풋옵션으로, 만기일이니까 당연히 개인 위클리 풋옵션이든 콜옵션이든 위클리 옵션 살펴봐야 되죠. 그쪽으로 몰리면서 제가 8시 41분에 파생반에 늘 올려드리고 있는 주요 지지와 저항 자리 중에 1차 저항이었던 375.5 부근은 가볍게 통과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하면 어떻다고요? 다음 자리까지 수급을 보며 염두에 둘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이제 V턴이 출현하면서 지지받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죠. 수급도 선물은 이때 선물에 초점을 맞췄으면은 아침에 저 급등을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분명히 외국인은 선물 매도로 출발을 했었고, 물론 매도가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수급 자체로도 V턴이 나왔죠. 이렇게 자, 갈색 선을 잘 보세요. 작지만 자 여기서 덮어내서 그 자리 돌파한 자리를 지지받는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여기까지도 갔죠. 그래서 사실 10시 전후에 이제 상승세를 더 이어가는 걸 보는 것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초반 자리, 여기가 더 좋은 자리였잖아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돌파 두 번째였던 거니까. 그래서 수급을 선물에 초점을 맞췄으면 이게 좀 느려져 여기까지 와서나 판단이 되는 거였거든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갈 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날은 목요일은 아침에 옵션을 놓고 보자 먼저 선물보다는 그랬던 거고요. 콜옵션 차트를 보면은 자 보시면 외국인은 아침에 빠르게 땡겼죠. 선물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프리장 때부터 땡겨서 본장 초반에 20억을 이미 찍고 있었습니다. 매수 20억을. 그러면서 동시에 개인은 위클리 풋옵션으로 빠르게 몰렸었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개인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은 계약수로 우선적으로 어디 쪽으로 개인들이 쏠리는지 먼저 체크를 하되,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면 일단 그거를 신경 쓰면서 본다. 10억이 되게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프리장 본장 시작 전에 시작하면서 거의 10억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개인들은 위클리 풋옵션을 땡겼죠. 그래서 상승세가 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선물을 초점을 놓고 보면은 요게 안 풀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풀어드린 건 선물보다는 옵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375.5 자리를 가볍게 뚫고 지지 역할로 바뀌겠죠. 그 부분이 대략적으로 여기가 살짝 이탈됐다 다시 돌파하긴 했어요. 여기도 또 V턴이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 다음 자리인 2차 이건 좀 멀긴 했습니다. 저도 이거 옵션 가격으로 계산해서 아침에 8시 41분에 좀 올려드렸는데 좀 먼 거 아닌가? 1차가 2차가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변동성 장세기 때문에 좀 과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2차를 좀 높이 했는데, 저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써드린 겁니다. 근데 379.3까지 가니까 진짜 가니까요. 거기까지 되게 빠르게 갔죠. 거기까지 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제가 어쨌든 콜옵션으로 움직였던 거니까 외국인의 콜옵션 이 청산이 되는지를 봐야 한다. 물론 3,400억이 미니 옵션하고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규모가 커서 다 청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300억이 한 1,200% 이상, 2,30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거의 300억이 뭐 이제 600억, 700억, 800억 선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청산하려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거를 한 방에 다 던질 수는 없을 거고, 뭐 실제로 또 결제까지 뭐 청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가야 될 가능성이 일단 현재는 높아서 일단은 콜옵션을 잘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조금이라도 분할 청산이 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어코 이 2차 자리인 379.3 부근까지 딱 가니까, 자 379.25에 가니까 갑자기 외국인이 오늘 샀던 그날 샀던 콜옵션, 당일에 샀던 콜옵션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신 분들, 여기를 목표 잡고 이용하신 분들의 수익이 났었고요. 그 수익은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에 보시면 해당 자리를 이용하신 분들께서 매매일지를 올려주셨습니다. 물론 정규반이 아니신 분들도 매매일지를 올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제가 라이브 방송 장 시간을 마치고 장 마치고 나서 늘 4시 30분 40분 정도까지 진행하는 파생 매매일지 카페 매매일지 복귀 방송 리뷰 방송 시간에 다 정리를 하면서 최대한 거기서 이제 언급드릴 거 언급드리고 공부할 거 공부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쨌든 요 자리에서 아마 활용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가서야 이제 외국인이 콜옵션 차익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방금 카페에는 어떻게 가입하냐 궁금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검색 아무리 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영상에 댓글 보시면 제가 신청 방식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초대받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텔레그램도 같이 초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2포인트 정도 갑자기 외국인이 콜옵션을 청산하면서 약 2포인트 정도까지 흔들었어요. 이게 별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제법 큰 변동성입니다. 2포인트면요. 보통 하루에 진폭 평균치 절반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흔들었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쭉쭉 내려가냐? 아, 그런 정도의 수급까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콜옵션이 정체가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선물도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그때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선물을 매수를 더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일시적일 수 있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 여기서 빗각을 형성하더니 넘어갑니다. 고가도 넘어가죠. 그래서 기어코 380선을 찍은 뒤 이제 넘어갔던 1차 지지 라인은 저항 라인은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부근선까지 밀린 뒤에 막판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결제 싸움을 보이면서 이제 꼬리를 살짝 달고 마감했던 그런 날입니다. 전일 기준 투신의 6천억대 공격적인 선물 매수 배팅이 이 시장가로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게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제 목요일에 그게 이제 충족했던 거죠. 전일에 배팅이 공격적으로 들어왔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건데, 그걸 충족했고,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개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4,719억으로 집계된 상태로 수급이 수요일 종가 대비해서는 조금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방 경직 구조는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도 중심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반대로 금융투자는 최근에 월물 풋옵션을 열심히 모아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한 달 내내 금융투자는 풋옵션을 대량으로 지금 모아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금융투자가 풋옵션을 많이 매수한다고 해서 뭐 진짜 크게 꺾이는 걸로 봐야 되냐? 그게 아니라 금융투자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선물 수익을 본 상태입니다. 뭐 추산 2천억, 3천억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외국인이 그만큼 손실 본 만큼 반대로 금융투자는 밑에서부터 매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에서는 그냥 적당히 선물도 처리하면서 이제 차익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러니까 일부의 금액을 풋옵션 베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융투자는 약간 해지성 혹은 뭐 이 정도는 내가 벌어둔 것에서 써도 되겠다 정도의 베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냥 그 숫자만 보면은 좀 커 보이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의 수익을 봤을 때 한 10만 원 정도는 그냥 옵션 로또 베팅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매수 베팅을 하든 오버나잇 베팅을 하든 변동성이 커 보일 때 1,0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한 100만 원 정도는 내가 다이를 각오하고 베팅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금융투자는 지금 그런 관점으로 진행을 풋옵션 쪽으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그랬던 전력이 또 23년 12월에서 24년 1월 사이에 있었기도 하죠. 현재 외국인은 5월 28일부터 집중된 콜옵션 대량 배팅, 이제 미니 콜옵션을 포함해서 300억에서 400억대 이상이 있고요. 주식 선물 매수 등을 통해 2, 3천억이 넘는 기존 선물 손실을 최대한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6월 12일 만기로 한정된 상품으로 급등세가 단기에 그칠 수 있음을 그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6월 만기 이전에도 언제든지 콜옵션 중심으로 청산이 대량으로 일어난다면 변화가 생기기 쉬우나 그 물량이 워낙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크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상승세 유지가 이것보다 더 길어지려면 선물 포지션 기반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만기가 다가오는 6월물보다는 이제 9월물로 베팅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지속되고 충족된다면 증시 자체는
돈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기에 21년 1월에서 24년 7월과 연결된 월봉, 자 이거는 직전 리뷰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월봉으로 연결된 추세 빗각 라인을 놓고 보는 요 지점, 여기가 이제 385에서 390선 정도가 되는데 여기까지도 일단은 시도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만 뭐 이거는 이제 자리가 이제 불과 이제 10포인트 가량밖에, 윗꼬리 기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부양책 관련 공약 이행 상황, 그리고 이제 7월 초 관세 협상 등 변수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꺾이면 이제 최근에 생긴 갭부터, 갭 상승이었잖아요. 보통 이런 이제 급진 갭을 보면 돌파 이후에 돌파 갭 이후에 급진 갭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3번 정도가 나오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이거는 금융투자 교육원의 교육과정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갭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돌파 갭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돌파 갭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요 갭들은 급진 갭이라고 합니다. 이제 급격하게 이제 상승세가 진행될 때 한 번 공간, 2번 공간, 그리고 3번 공간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급진 갭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3번이 가는 건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진짜로 진행되려고 할 때는 3번 정도를 본다라는 것이 이제 교육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 이 상태에서 이제 월요일에 갭이 뜨면, 근데 갭이 사실 뭐 어떤 어느 정도가 실제로 그 정도의 갭을 만드느냐, 이거는 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당히 0.5% 이상의 갭을 본다면, 이제 갭이 뜬다면 그게 완성이 되겠죠. 반대로 거기서 이제 정점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조정장이 펼쳐진다면 이제 최근 갭부터 다시 거꾸로 메워 나가는지를 이제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서 생긴, 만약 갭이 이렇게 생긴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갭을 메우는지, 요 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단기적으로 역순으로 이제 체크를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꺾이고 나면 이제 그때 리뷰 영상에서 풀어드리고 실시간 방송에서 같이 체크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내용인데요. 결제 진행 과정은 2시 18분, 2시 52분 목요일에 체크했던 거고요.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이 375 싸움이었습니다. 375의 위클리 콜도 개인 단독 매수, 마지막에는 이제 외국인이 조금 소량 매수 진입하면서 결제를 좋게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풋옵션들에 의해서 375 위클리 풋을 녹이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375 위클리 풋은 이제 개인들이 정말 욕심을 부리다가 이게 또 무너졌던 그런 풋옵션이긴 합니다. 자, 그거를 잠깐 여기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깐 보면요. 이걸 차트, 자 여기 375 위클리 풋을 보면, 자 이렇게 됐었죠. 자 이게 처음부터 개인들이 이렇게 풋을 지금 이걸 물타기를 쭉 했는데 엄청 떨어졌죠. 이게 지금 3포인트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거의 0.03까지 100분의 1 된 거니까 다 녹았다가 마지막에 여기 이제 시장이 크게 급등했다가 이렇게 추락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요게 또 32배가 올라갔습니다. 0.03에서 1포인트가 넘었어요. 여기 보시면 고가가 1포인트가 넘은 게 근처까지 갔어요. 0.96. 32배죠. 32배나 올라갔는데 개인들이 청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 청산가가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다 이제 들어가 물타기를 해놨으니 더 올라가는 것을 이제 기다렸겠죠. 그래서 개인들은 저기 그러니까 최저점 대비 이론상 32배가 올라갔는데 청산이 없었고, 이걸 결국엔 0으로 마감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걸 녹이는 게 마지막에 있지 않았나 해서 그거를 언급을 이제 드렸었죠. 실시간 방송할 때. 이론상 당일 저점 대비 위클리 콜은 이제 최대 31배가 같긴 합니다. 382.5 콜에서 위클리 콜에서 보시면 요게 0.01에서 0.31까지 이론상 최대 31배가 올라간 그런 날이었고요. 아침에 빠르게 급등하면서 위클리 풋은 요거는 382.5 위클리 콜이었고요. 위클리 풋은 375에서 풋에서 최대 32배 정도가 나온, 양쪽 30배가 다 넘어갔던, 최대 30배가 넘어갔던 고변동성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375 위클리 풋 개인 매수분을 0으로 결국 꽝으로 되게 하려는 마감시키려는 반등 움직임이 진행됐고요.
개인이 청산을 안 했으니까. 개인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방식은 막판에 코스피 200이 375로 끝나는 거였는데요. 그 당시 기준으로. 그러나 굳이 둘 중에 꼭 하나를 살려야 한다면 만기 당일 위클리 풋이 개인이 더 많았기 때문에 375 위클리 콜을 살려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실제로 물량도 한참 적었고요. 외국인이 막판에 375 위클리 콜을 들어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376 위에서 끝나면서 위클리 콜을 좋은 가격에 결제시켜주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보면 일주일치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84억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콜옵션에서 큰 수익이 났겠죠. 그 다음에 개인이 양매수였는데 콜옵션 수익이 또 크게 잡힌 게 있으면서 풋옵션이 다 녹아도 콜 수익이 잡히면서 19억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둘 다 외국인과 개인은 양매수 배팅이 위주였는데 그 둘 다 감당하는 금융투자는 양매도였잖아요. 그래서 양매도 특히 콜매도에서 대량 손실이 상승을 일주일 동안 크게 했으니까 콜매도에서 대량 손실이 잡히면서 108억 정도의 추정 손실이 기록되면서 위클리 옵션을 끝냈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목요일에 외국인이 478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자, 이건 아니고, 자,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이제 7개월 연속 같은 자리를 보고 있는데, 전날 수요일에 57,000 지지 체크 이후, 전일 57,000원 지지를 체크했던 거 이후에 59,000원을 장중에 넘긴 뒤 6만원 라운드 피겨 저항 라인까지 도전했다가 59,900까지 갔었죠. 종가는 이제 대체거래소를 통해서 59,000원 조금 넘기면서 끝이 났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 930억 매도 마감했고요. 현물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좀 많이 사들였습니다. 프로그램 외적으로도 많이 샀네요. 지속적으로 6월물 선물 기반 없이 상승하고 있고요. 롤오버 3월물을 가지고 이제 롤오버 매도했던 것들을 제외하고 6월물만 단독으로 본다면 약간의 매수 우위로 보이고요. 롤오버 물량을 포함해서 본다면 중립 성향으로 추정됩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3,146억 대량 매수를 통해 이틀간 1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요. 이거는 특정 임계점을 통과하면서 프로그램이 환매수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약 24조 2,27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 1,359원으로 목요일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4,503억 매도 대량 매도했습니다. 그날 야간 선물 거래는 없었고 주말 사이 NDF 원달러 환율 1개월물은 1,357.3원으로 기록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2.09% 상승한 22.49로 마감했고요. 하단 지지 라인을 딛고 다시 변동성 급등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서 순간순간 변동성 지수가 콜옵션에 의해서 상승하는 구간도 몇 번씩 잡히고 있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일봉으로는 이제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과열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면 선물 지수 아직은 자, 제 합성 지표 보시면 아직은 과열권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이런 과열권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위에서 머물러만 있어도 이렇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자,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들입니다. 6월 9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요. KRX 야간 선물 개장일입니다. 일본 GDP 성장률 발표 있고요. 중국 물가지수 발표 있습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이 런던에서 열리고요. 애플 WWDC가 13일까지 열립니다. 6월 10일 화요일은 NFIB 소기업 낙관지수 미국 발표 있고요. EIA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도 발표됩니다. 6월 11일 수요일은 미국 CPI 발표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 일정도 있습니다. 6월 10일 목요일은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실업률 발표 있습니다. 미국 PPI 발표 있고요. 30년물 국채 입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13일 금요일은 독일 물가지수 발표 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됩니다. 다음 주는 6월 내마녀의 날과 미국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 주입니다. 그리고 미중 고위급 회담이 또 중요하죠.
외국인이 6월 선물에서 대규모로 꼬여버린 상태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 건지를 주목하면서 한 주 변동성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자, 남은 저녁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